안녕하세요. 요청하면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도쿄올림픽이 다가옴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대해 읽어볼 생각입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심각성에 비하면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터진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 한국에서 터졌다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될까요? 후쿠시마 사진 위에 서울 사진을 올려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는 방사능 직격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인천광역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가평군, 동두천시, 포천시, 양평군 주위는 신체 돌연변이 또는 이세의 생명 위협 등등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경기도 대부분과 강원도, 충청북도, 약간의 충청남도는 방사능 위험에 벌벌 떨어야 되는 지역으로 분류되겠네요. 그럼 위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사망자는 얼마나 나올까요? 서울특별시 977.6만 명, 방사능 직격으로 다 죽게 되겠군요. 경기도 1234만 명, 최소 반 정도는 방사능 피복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가의 확률이 높네요. 인천광역시 292.3만 명, 90% 이상이 방사능 직격이 되겠네요. 살아남는다고 해도 실제 인간의 삶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가 되겠네요. 강원도 156.5만 명, 다행히 서울에 비해 시골이라고 볼 수 있어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방사능 오염에 시달리게 되겠군요. 충청북도 157.9만 명, 역시 시골이라 인구수는 많지 않지만 방사능 피해로 인한 심각한 경제 침체가 보이겠네요. 총 인구 약 2818.3만 명의 인구가 방사능 직격 또는 피해로 살아날 수 없게 되겠네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빗방울을 타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방사성 물질이 비와 섞입니다. 구름을 타고 훨훨 날아가다 비로 변해 내립니다. 이 빗방울을 먹은 식물 또는 동물이 피폭이 됩니다. 그 동물 또는 식물을 먹은 사람도 피폭이 됩니다. 이렇게 먹어서 처리되는 방사능 이외에는 전부 땅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하수를 통해서 번져나가고 그 지하수로 인한 땅 오염이 시작됩니다. 땅이 오염됨에 따라 계속된 문제가 발생되고 새로 태어나는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인체 피해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노출된 방사선 양 1000에서 2000은 구역질과 구토가 발생될 확률이 있고 설사 또는 두통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다행히 중추신경계 기능은 손상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에서 31일 정도 되는 잠복기를 거친 후 경미한 백혈구 감소 또는 신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노출된 방사선량이 2000에서 6000이 되는 순간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구역질과 구토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설사, 두통 등의 괴로움이 생기며 중추신경계에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7일에서 28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백혈구 감소, 장기 손상, 감염 또는 탈모 등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탈모가 생긴다는 겁니다. 탈모는 자신감을 빼앗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며 자신감을 빼앗겨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사회 전체의 경제 침체가 발생됩니다. 물론 이건 농담입니다. 탈모가 생기기 전에 이미 다 죽기 때문이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복합적인 자연현상에 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역 지진이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발전소로 가는 전기들이 끊어졌고 비상발전기가 바로 작동되었지만 뒤이은 해일에 의해 침수, 원자로 안전을 위한 최소 전력마저 없어지는 블랙아웃에 빠집니다.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내부에 있던 냉각수가 급격히 증발해버리고 그로 인해 내부 온도 그리고 압력 상승, 원전, 전원 완전 상실 사고, 스테이션 블랙아웃, SBO를 선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컨트롤 불가 상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등급은 제일 높은 7등급이 되겠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와 맞먹는 방사성 물질의 중대한 외부 방출이 나온 케이스죠.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좆됐다는 겁니다. 욕설이 불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것도 상당히 착하게 말한 수준입니다.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데 저 정도로만 표현했다는 걸 제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수준인 거죠. 쉽고 빠른 이해를 위해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했던 사건들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엄청 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한민국 원전에서 발생한 몇백 개가 넘어가는 사건의 등급은 2등급 사건 단 3건, 1등급 사건 대략 20건, 그 이외의 수는 다 0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등급은 이상 확인, 안전상 큰 문제는 없으나 내부에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오염이나 법적 한도치 초과, 이 정도만 되어도 비전문가인 우리는 걱정되고 화가 나는 수준입니다. 1등급은 발전소 운전 범위에서 벗어나는 수준. 발전소를 운전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약간 벗어난 상황. 0등급은 평시 상황.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한민국에서 발생된 모든 사건들은 다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은 7등급으로 심각한 사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 방출, 컨트롤 불가인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현재 방사능 문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계속 괜찮다, 문제가 없다 등등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압살수로 지역을 전체적으로 씻어내고 오염된 흙은 퍼서 봉인한 뒤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피해 복구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피해가 줄어들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실제로 방사능 수치가 많이 낮아졌다고 해도 결국 방사능 수치가 잡힌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소리입니다. 법적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수치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그건 법적으로나 괜찮은 거지 실제로 괜찮은 건 아닙니다. 이걸 뒷받침해줄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방사능 물질에 노출됐을 때 가장 쉽게 걸리는 암 중에 하나인 갑상선 암의 계속된 증가율에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에 갑작스런 갑상선 암 환자가 늘어났는데 몇몇 사람들은 사건 이후 검사량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적으로 검사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발견되는 케이스도 당연히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실제로 갑상선 암에 걸린 환자 앞에서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 없다고 말합니다. 암의 발생 확률에 사건이 전혀 무관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계가 있다고 증명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검사량 증가폭에 비해 실제 발견된 케이스 증가폭과의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증명되기 힘듭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방사선 노출에 의한 암 증가율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도쿄올림픽 이후에 일본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금이야 일본 입장에서는 도쿄올림픽 때문에 있어도 없다고 말해야 되는 시기지만 실제 문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다녀오는 우리 선수들의 건강도 걱정됩니다. 4년 동안 피땀 흘려 준비한 올림픽이라 건강에 위협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선수들이 안전한 올림픽이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요청하면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